현 시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경산시장 선거에 10명이 넘은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1일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도 16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대구가 26일, 안동이 30일로 평년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안동 벚꽃 축제를 올해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총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최영조 현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고 경선이 본선,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반영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장 예비후보에 1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최영조 현 경산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면서 후보군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 순으로 먼저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 송경창 전 경산시 부의장, 유윤선 경북도당 부위원장, 이성희 경산시 의원, 이천수 전 경산시 의장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허계열 전 경산시 의장, 류인학 20대 대선 경산시 선대본부장, 황상조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일부 경산시민포럼 대표, 김성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세혁 전 경북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북도 의원도 23일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상헌 경산시 위원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산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예선이 본선,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만연하다며 경선에 유권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이게 다만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국민의힘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정당 간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유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서 봐야 될 사항들은 본선이 아니라 당연히 경선이 될 것 같고요. 이 경선에 있어서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산에 예비 후보가 몰리면서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명, 누적 확진자는 1,0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2일 저녁 6시 집계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특히 올해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진자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오미크론 대유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요. 지금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냐,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아직 섣불리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전파 속도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다소 빨라 정점 이후의 감소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일상 회복,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1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전날보다 6천여 명이 늘어난 2만 8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도 2만 78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또 대구에서 13명, 경북에서 17명이 숨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6만 4천여 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은 1만 7천여 명입니다. 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대구를 기준으로 평년보다 닷새가량 빠른 오는 26일쯤 벚꽃이 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경북은 포항이 25일, 안동이 30일로 전망돼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안동 벚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안동시는 해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낙동강변 축제장길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관광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 벚꽃 축제는 3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안동시는 축제가 열리지 않더라도 봄을 맞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문 자제를 홍보하는 한편 벚꽃 명소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지역 내 인프라와 자원 부족으로 경북에서 미술하기 힘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술대학을 졸업한 청년 작가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2월 회화과를 졸업한 김민재 작가. 함께 대학을 졸업한 33명의 학생 중 본인을 포함해 단 2명만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 전국 30개 대학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 네트워크가 대학 수업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술계열 전공자 79%가 수업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싼 등록금을 비롯해 도제식 교육과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교육 진행 등이 꼽혔습니다. 작가하고 한 번도 바깥으로 살아보지도 못하신 분이 막 교수를 하신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이분도 학생들 막연하게 가르쳐요. 그렇게 학생들도 막연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 대학의 현장형 수업 비율도 수도권 10개 대학은 평균 9.88%, 비수도권 7개 대학의 평균은 4.16%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대학도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수도권이 더 열악한 겁니다. 미술 전공자의 진로를 위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이론 교육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은데 수업이 부재한 것도 있고요. 형식적인 매체만 배우는 거죠. 수업 내용과 자료도 큰 변화가 없어 빠르게 변화하는 미술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5년 미술교육 논총에 실린 한 논문에서도 교과 과정이 10년 전과 별반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립대학 회화과의 커리큘럼을 봐도 2010년과 2021년의 과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즘 작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요즘 작가들이 어떻게 해야 데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말라 가기만 하는 지역 예술의 토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지원부터 대학 교육 개선까지 관련 분야 전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역 축협과 지역 방송사가 우수 농축산물 상품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천축산업 협동조합과 LG헬로비전은 23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예천축산농협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 판로는 모바일과 온라인, 지역 채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천 한우를 다시 한번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한테 신뢰받는 먹거리로 만들고 품질을 향상해서 우리 예천 한우를 명성을 살리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미분양 해소 저조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됩니다. 경주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아파트가 122가구였는데 지난달에는 1,770가구로 늘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대구 도심공원인 달서구 두류공원이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31일부터 두류공원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우선 1단계로 167억 원을 들여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두류 야구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숲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공원 개선 사업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공원이자 소통과 행사,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서대구역과 대구 4차 순환도로가 오는 31일 개통합니다. 서대구역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광역열차가 서는 역으로 하루에 KTX가 왕복 28차례, SRT는 왕복 10차례 정차합니다. 또 대구 4차 순환도로는 첫 계획 수립 35년 만에 정식 개통하는데 대구 7곡에서 달성과 달서, 지산 등을 거쳐 혁신도시까지 대구 외곽 61km를 연결합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수학 놀이 공간인 경상북도 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가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칠곡수학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체험 교육과 방학 캠프, 학교별 수학 행사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경북 중부권역의 수학체험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센터 외부 공간에 체험 전시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과 학부모가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3일 대구 스타디움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수를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현장 대면으로 개최되는 엘리트 부문에 10개 국가 155명이 출전합니다. 대구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엘리트 코스를 시내 구간에서 대구 스타디움 일대로 변경하고 선수들의 입국부터 주요 이동 경로를 시민과 철저히 분리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3회 연속 인증을 받아 2026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합니다. 슬로시티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전통산업 등 고유한 자원을 지키면서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운동으로 올해 1월 기준 32개국 281개 도시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송군은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구현을 목표로 슬로 정책 사례 아카이브 구축 사업, 슬로 관광 코스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섬유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친환경 섬유 소재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먼저 350억 원을 투입해 안동 바이오 2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친환경 셀룰로스 소재 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안동 3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의류용, 업용 마섬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경산 일반 4산업단지에는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 섬유 소재 산업화 센터를 건립해 왕겨와 펄프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생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를 전화금융사기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사기 조직원에게서 범행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